특장에 관련하여 진행되는 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마음 주치 노충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틱장애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이에게 처음 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증상이 틱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틱을 진단하는 검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 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온 전문가가 부모님의 설명을 듣거나 아이의 증상을 관찰해보고 틱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기간에 따라서 심리검사나 지능검사, 주의력검사, 뇌파검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틱장에 관련하여 진행되는 검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심리센터나 아동발달센터에서 진행되는 심리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틱장애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심리센터나 아동발달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심리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아이가 불안도가 높지는 않은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없는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죠. 아이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틱장애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신경계의 문제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검사만으로는 아이의 틱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소아정신과에서 진행되는 풀 배터리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틱장애로 소아정신과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진행되는 검사는 풀 배터리 검사라고 해서 심리검사와 지능검사, 주의력 결핍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ADHD나 강박증, 학습장애 등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언어나 인지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이런 풀 배터리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풀 배터리 검사가 틱에 관련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는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들 중에는 틱 때문에 몇 개월을 기다려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상담도 받고 왔는데 틱에 대한 설명은 별로 들은 것이 없고 아이의 ADHD나 다른 증상에 관한 상담만 주로 받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뇌파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치료기관 중에 틱에 대해서 뇌파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뇌파검사는 인체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몸의 움직임을 동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뇌파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틱에 대한 검사로 뇌파검사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 또한 뇌파 장비를 가지고는 있지만 틱에 대한 검사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서 뇌파 검사를 하셨다면 아이의 두뇌 상태를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기관마다 틱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틱에 대한 정보들을 알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틱장애에 활용하는 뇌불균형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틱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뇌의 불균형, 발달 정도를 분석하는 검사인데요. 각 개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경 불균형의 요인들을 구조적 관점, 기능적 관점에서 분석하게 됩니다. 뇌는 발달 과정에서 신경세포 발달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성 영역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열성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발달 편차가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처럼 생리적 범주에서 나타날 때는 이것이 성격이나 체질 등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불균형의 편차가 점점 심해진다면 이때는 여러 가지 신경 기능의 문제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와 몸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좌뇌의 문제는 반대쪽 우측 몸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우뇌의 문제는 반대쪽 좌측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뇌의 불균형은 몸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고 몸의 불균형은 다시 뇌불균형을 유발하게 되죠.
이런 뇌 불균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활용하는 검사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우선 뇌를 감싸고 있는 머리 쪽을 맥진을 합니다. 뇌는 3초 단위로 이렇게 확장하고 수축하고를 반복하면서 숨을 쉬듯이 움직이는데요. 뇌의 불균형이 심한 곳은 그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얼굴, 척추, 골반, 족부 등의 균형 검사를 통해서 구조상의 불균형 상태를 분석합니다. 뇌는 이 두개골에 쌓여 있고 이 신경은 이 척추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뇌와 신경의 이제 불균형 발달 상태는 이 두개골과 척추의 불균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구 운동 검사, 균형 감각 검사, 자율신경 검사 등을 통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뇌불균형의 문제는 눈이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경 기능들을 이렇게 저하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경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쪽을 생활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뇌의 과부하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특증상들이 증가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분석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뇌불균형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틱이 쉽게 치료가 될 경우인지 아니면 자꾸 심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나타나고 있는 특징상 외에도 앞으로 어떤 쪽으로 특징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생활 속에서 어떤 자세나 습관, 운동 등이 아이의 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는 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마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